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 블룸버그가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800조 호남 반도체를 이제 투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너무나도 대형 규모니까요. 그 부가적인 이제 영향력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번에 800조 반도체 투자를 발매하면서 원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원전의 확대 속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발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최태원, 이재용 두 회장 세 명이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한 형식이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기자들과 이제 Q&A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모든 사람이라면 뭐 사실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취재를 했거나 이런 보통 산업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기사 자체는 이제 정치부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반도체에 엄청난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Q&A 세션 중에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호남에 800조 반도체를 갖다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전기는 충분하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질문 속에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리가 전기 수요 기본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원전이 포함돼 있다라는 것고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전을 갖다가 앞으로는 보다 원전을 짓고 이제 가동하는데 많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행정적 절차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그 원전을 갖다 실제로 전기를 뽑아내는데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키는데 검토를 하겠다. 단축시키겠다도 아니고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정확한 워딩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그 정부에서 원전을 갖다 어떻게 진행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를 하면요. 원전의 스토리 내면은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께서 사실 AI 투자 확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거에 맞는 사실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될 텐데 그 절차로 갈 테고 그러면 당연히 증시가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가 이 원전이 이제 확대되는 그 속도가 어떻게 정책이 또 집행이 되고 거기 이면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야지 사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그렇죠. 것부터 짚어보면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말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했을 때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를 단축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단축시키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도체를 갖다 호남에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주요 호남에도 반도체를 지어달라. 이번에 발표 이전에 그 전부터 사실 작년부터 이렇게 왔던 목소리입니다. 그때 목소리의 근간 중 하나가 호남에 사실은 전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 전기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갖고 전기에다 끌어다 쓰면 태양광. 전기 공급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냐? 사실은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탄소를 쓰지 않으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주안점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 삼고 있는데 그 주안점 삼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정책에 표현할 수 있는데 탄소 중립 정책도 그 중에 하나이시고 또 하나 무엇이냐? 아리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탄소를 갖다 배출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아리백을 갖다가 추구하는 어젠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리백은 사실 유엔 산하 기관도 아니고 철저하게 민간 기관, 연구에서 출범한 민간 기관 제시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력이 탄소 제로 정책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호남에 반도체를 짓겠다 한다면 호남에 이제 전기가 많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다. 예컨대 이제 풍력 발전이 있고 두 번째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모두 아리백의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아리백에 부합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이런 맥락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원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을. 지금까지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남해안과 동해안에 깔려 있죠.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영남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남에도 대형 원전이 있어야겠다. 호남 대형 원전 있죠. 무엇입니까?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반도체를 갖다가 800조 갖다가 짓는다면 호남에다가 또 다른 대형 원전을 지으면 어떠냐? 이런 맥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속내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무엇이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후보 토론에 3번에 있었는데 3번 토론마다 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탈원전을 지향하다 보니까 상대편 후보였던 이준석 이제 후보나 김문수 후보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도대체 탈원전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도 대형 원전을 짓지 않은 대신 SMR은 안전하니까 SMR 짓겠다 했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발언했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SMR을 갖다 최초로 이제 인허가를 내줬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중에는 그러면 이제 SMR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우호적 나와 있었으니까 그 호남권에다가 SMR 하나 짓겠다. 이런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끌어다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거. 2번째, 대형 원전을 짓겠다는 거. 3번째, SMR 짓겠다는 거. 이 3가지를 다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SMR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SMR의 최대 장점 무엇이냐? 그 물을 적게 써도 됩니다. 물을 적게 써도 되는 게 최대 장점이고 또 다르게 SMR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SMR은 웨스팅하우스랑 무관하게 사실 탄생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SMR을 지을 때 그 두산에너비티, 그다음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현대중공업도 SMR에 도전장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 핵심 기기 갖다가 만든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쓰면서 또 웨스팅하우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면 SMR을 갖다가 우호적으로 또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SMR을 갖다가 호남에다 하나 지으면은 한 팹 정도는 이제 원활하게 지을 수 있다. 만약에 팹의 용량이 크면은 SMR 하나 더 지으면 됩니다. SMR부터 300메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원전에 준하는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SMR 3개 지으면 돼요. 그러면 1기가 정도 갖다가 이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MR을 지을 수 있다라고 3가지 신호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방점을 찍히는지는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요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 있으세요? 예. 아니, 당연히 원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비티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 발전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바람이 아무리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야, 좀 쉬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나 그 반도체 공정이나 전기를 상시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적합한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전을 갖다 지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이나 이제 그 SMR을 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